김용민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는 삼변시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됐죠. 자, 오늘도 함께하는 세 분은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아우가 완소 손정혜 변호사님. 예. 제가 여기서 완소라는 단어를 기분 편파 좋습니다. 방송도 이런 편파 방송이 없어. 늦게 소개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PD 양복 입고 저기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이름만 불러준 것만으로도 네. 감지덕지 해야 돼요. 아니 뭐2 분에 대해서 제가 뭐 불이익을 드린 게 있습니까? 불이익 준 거 없죠. 네, 그렇습니다. TK를 누군가에게 네, 드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이거 MC의 이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이거.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그 죄가 됩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구나. 제 입장이 그거죠.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어디 있어요? 직권남용이 대한민국에서. 제 입장이 그건데 예. 기본 입장. 직권남용은 별로 죄가 안 된다. 예. 자, 사법농단 관련한 여당 대응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도입. 네. 이 이야기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재판부는 지금 법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특별검사가 있듯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전 법원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름 타당한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다고 봅시다. 지금 법원 상태에서 무죄가 나오면 국민들이 안 믿을 거예요. 아이고 가자는 개편이고만 이렇고. 니들이 유죄 쓰겠니? 근데 만약에 특별재판부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믿어줄 수 오히려 신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간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오히려 더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데는. 법원에서도 그 반대를 안 하고 있군요. 그건 반대를 하겠지만 반대하겠죠. 법원 입장은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을 다른 사람을 주는 것도 반대 안 하겠습니까? 특검 만든다고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거랑 똑같죠. 하지만 본인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죄는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안철상 그 법원행정처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안에서도 진상조사단에서 봤을 때 죄는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안 된다고 하면 특별재판부 통해서 무죄가 나와야 본인들이 완전히 떳떳하지. 자기들 입장에서 셀프 재판을 해버리면 두고두고 이해가 남는다고요. 다만 특별재판부도 특별재판부지만 저는 검찰도 특검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원과 검찰 이해가 상충되는 조직이니까. 지금 단계에선 특히. 네, 지금 단계에서 더욱더 이해가 상충되니까 검찰도 특검으로 법원도 특별재판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금 두 기관끼리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다? 있죠. 그거 왜 없겠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긴 늦었죠. 이미 늦었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도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도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좀 전까지 탄핵 얘기를 했었잖아요. 탄핵도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고 특별재판부도 저는 설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뭐 비관적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으로서는 법원이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견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국민들이 좀 정말 아프게 어떻게 보면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뭐 고비처가 됐든 뭐가 됐든 견제장치 만들자는 얘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재판부가 보니까 1심, 2심까지만 할 수 있고 3심은 또 대법원이 맡도록 돼 있는데 1심, 2심에서 이렇게 만약에 유죄 쪽으로 결론 나고요. 3심 가서 엎어지면은 그러면 특별재판부로 파기환송되는 겁니까? 그거는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뭐 대법원이 최종심이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기결되는 건 현행 법률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 대법원이 딱 명확히 규정이 돼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고 특별재판부에서 대법원까지 한다는 건 애초에 안 되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특별법원 같은 경우에도 헌법상 설치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 위헌 논란도 생기긴 할 거예요.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파기환송 그런 문제들은 이 조문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은 굉장히 멀어요, 사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 사건 사법농단 이외에 또 법원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셀프 수사, 셀프 재판을 막자라는 취지거든요. 셀프 재판 막자. 법원 구성원이 어떤 비리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정치권에 뭐 연루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하자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당성 있는 시도기 때문에 뭐 위헌 소지는 충분히 그 공공의 이익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원 밖에 외부의 재판부를 둬서 그거는 상고법원이 아니라 외고법원, 특목법원 해가지고 이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지금 큰일 마지막 났다. 불꽃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대모사 한번 청취율 높여달라는. 뭘로 할까요? 뭐 잘하시는 걸로. 오늘
저희 삼변시대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듣고 계시죠? 서울에서는 서울방송입니다. 예, 서울방송 103.5 김용민의 정치쇼 많은 애청 바랍니다. TBS 홍보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TBS인데. 아니 그래요? 콩카콜라도 한번. 홍카콜라 이게 잘 안 돼요. 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전혀 안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흡사 안 하고 그럼 대통령 버전으로 한번. 이 대통령 버전이 오. 그것이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성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으로 야, 시작해서 이상하다. 끝이 콩카콜라로 이상해졌다. 끝난다. 근데 처음에 비슷했어요. 첫 마디 딱 처음에 첫 나와도 마디는 그죠? 비슷한데. 예. 아니 어떻게 헷갈려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를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 탄핵 당해야겠네 이분.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간에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강민구 서울고법 판사가 치사하게 겁박하지 말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고법 부장판사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치사하게 겁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자초지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 강 부장판사가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조사를 또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돌아갔던 날에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밤샘 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면서 민초들이 겪는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다. 이거 그 말씀을 좀 평소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판사가 전직 판사가 이렇게 수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일이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까지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 용기 있는 뭐 1심 법원에서 법원 판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밤샘 조사에서 받은 조서는 증거 능력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인데 왜 아무도 용기 있게 안 나서는지 모르겠다라고 법원의 고위급 법원은 간부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고법 부장판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심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다라고 했는데 하필 날짜가 그런 날짜였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랑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법정에 알려져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선후배 1년 차이 선후배였고 대학도 1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 쓰면서 이게 사심이 없다라고 쓰면 누가 이걸 믿을까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오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기사를 링크를 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장충기 지난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 장충기 삼성 그 이사에게 문자 보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분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문자 내용도 소개가 됐었고요. 약간 아부성 문자였죠. 사실은 삼성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무슨 사법농단 그 검찰 수사를 가지고 이렇게 뭐 밤샘 수사 같은 얘기를 갑자기 꺼내느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나 져라라고 했더니 다시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 강 부장판사가 다시 이제 SNS에 글을 올리기 법원의 게시판을 고려 올리기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나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당신이야말로 원래 교과서 이제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밤샘 수사 이런 거 비판했던 사람 아니냐라면서 지위를 이용한 겁박이다라고 한 겁니다. 직권남용이다. 근데 이게 겁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뭐 겁박이라는 건 본인 느끼기 나름인데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소위 이제 고위층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들이 많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자꾸 이제 SNS로 본인의 어떤 공개적인 이런 얘기들을 쓰면서 서로 이제 쓸데없는 논쟁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민구 부장판사만 보도 말씀드리면 물론 뭐 다 개인이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나무랄 수는 없는 건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슨 뭐 것들이 아니라 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면 되지 굳이 이런 논쟁 있는 것들을 SNS에 글을 써서 논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거 하나 듣고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인 게 뭐 조국 민정수석도 뭐 민정수석이지만 뭐 교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현재 이슈에 대해서
외부 기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어떤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이나 이런 거 말고 아무리 개인이 SS라도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밤샘 조사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 사실은요. 형사소송법 교과서 보면 밤샘 수사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별건 수사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또 자백 같은 거 회유 플리백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다 합니다. 예. 검찰 다 해요. 그리고 법원도 아무 문제 없이 그걸 다 받아들여 줬어요. 거기서 네. 택배 거는 판사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도 그렇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강민구 부장판사 입장 아까 양 변호사 잠깐 언급하셨는데 강민구 부장판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교과서인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진작 그렇게 하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까마귀 날짜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고 또 조국 민정수석도 본인이 사실은 저 형사소송법 교수하면서 굉장히 인권 수사 많이 강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학자로서의 마인드 생각하면 밤샘 조사, 별건 수사, 피선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뭐 저 이 강민구 부장이랑 했던 그 논쟁을 보면 마치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런 거 해도 된다는 쪽으로 오해를 살 수 있게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야 밤새서 해도 되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비판한 강민구 이제 부장판사나 대거리를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 뭐가 문제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저는 부족해서 국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글을 썼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요 근래에 처음 알았어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주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압수수색. 그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밤샘 수사에 있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말한 방탄 법원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너무 적다는 거에 저는 계속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실망하고 있거든요.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입을 닫을 수는 있지만 항상 어떤 조직이든 일부는 소장파들이 스스로 개혁하자, 법원에 문제 있다, 자성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목소리는 안 들리고 오히려 이런 임종원 차장의 어떤 밤샘 수사에 대한 어떤 성토의 글이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온다. 이 자체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서로 설전하는 모습 놀랍습니다. 사실은. 현실은요. 밤샘 수사가 그러면 왜 형사소송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고 법조인들이 다 밤샘 수사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데 왜 안 없어질까요? 그럼 민초들의 어려움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낮에 도저히 수사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출근을 하고 차라리 그러면 나는 저녁에 좀 늦게라도 요즘 이제 자정 이후에는 동의 안 받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도 고생해 가면서 밤에 야근해 가면서 수사하는 거고요. 수사 받는 사람들도 낮에는 못 받으니까 밤에 가서 받는 거니까 그런 현실들 때문에도 못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자를 어떻게든 압박하기 위해서 밤샘 수사하는 면도 있겠지만 하는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놓고 아예 없애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얘기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민초들을 위한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예. 지금 법원행정처 전직 법원행정처 차장식이나 했던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여기에다가 왜 강민구 부장판사의 글에 처음에 올렸던 거에 좀 문제 소지가 있냐면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나 용기 있는 법관이 나서가지고 검찰에서 이거 서류 조사해 온 거, 야 이거 밤샘 조사 결과 얻은 거니까 우리 증거로 못 쓰겠다고 해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분 대법관으로만 후보로만 2번인가 제청됐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분이 일선 법관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게 영향력이 크지. 민정수석이 개인적으로 SNS에 올린 것이 자기를 겁박했다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번이나 거론됐던 분이었군요. 네, 2번인지는 정확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은 확실합니다. 두 2번 맞습니까? 저는, 예. 본인이 그렇게 그래서 썼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구글이 모두 거부했네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대책위원회군요. 그게 이제 허위 정보 대책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가지고 유튜브 가짜뉴스 104건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예. 구글에선 위반 컨텐츠가 없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특유의 발표에 따르면 뭐 백사건에 대해서 뭘 했는지를 다 밝힌 건 아닌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밝힌 게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침투에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구글 코리아에서 거부했다. 이건 구글 코리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동영상. 이것도 삭제를 요청했는데 구글 네. 코리아에서 삭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죠. 예, 예. 구글에 뭐가 올라오면은 특히 유튜브에 뭐가 올라오면은 이게 치우기가 쉽잖아요. 특히 이제 김용민의 정치쇼. 이게 주식회사 SBS가 만든 건데 이걸 SBS와 전혀 무관한 어떤 분들이 막 그냥 오디오 파다가 그렇죠. 올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워달라 하면은 구글 쪽에서 뭐 차이 빌미 불더니 나중에나. 저도 그게 예. 경험한 게 저 가끔 제 이름 쳐보거든요. 네. 포털에 네. 무슨 욕 먹나 보려고. 네. 네. 근데 마음 아프게 왜 찾아오세요? 가끔. 네. 네, 좀 약간 매저키스트적 성격이 있나 봐요, 제가. 어쨌든 찾아보는데 그러면 제가 3편 시대 했던 거 오디오 파일이나 네. 그게 이렇게 뭐 동영상 이런 데 떠다니는 데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건 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작권 침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저작권 침해로 걸기에는 그 저작권 침해물들이 현재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쇼가 폄하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거 말고 훨씬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가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막 카피를 올려서 침해하는 그런데 또 상황이라서. 그거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요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 가요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발생한다. 예컨대 뭐 광고비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그 이 원 저작자한테 그 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올려봐야 결국 이득은 원 저작자에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없어요 또. 김용민의 정치쇼 막 퍼간다고 김용민이한테 뭐 도움이 된 게 전혀 없어요. 네. 방송 계속 대신 하잖아요. 청취율이 조금은 오를 수도 아, 그런가요? 있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일견 들으면 구글 코리아는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허위 정보라고 적시된 게 이제 5.28 민주화 운동 뭐 북한군이 일으켰다 뭐 이런 명확한 허위 사실에 대한 정보인데 그러니까 방통위가 삭제 요청을 하면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나 법률상으로는 예를 들면 개인이 요구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정당이 요구를 하거나 어떤 기관이 요구했을 때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명확히 허위인지 아닌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상 허위나 이런 명예를 침해하거나 뭐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건 삭제해 주는데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도 요청해도 맞아요. 네, 방통위 네, 또는 네. 법원.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구라가 봐도 명백하게 빨리 지어야 되는 것들을 개인이나 정당이나 누가 했을 때는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고 삭제에 너무 많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 공적인 판단이 있으면 하겠으나 예. 이해 당사자가 요청하는 거에는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 거기는 괄호. 이거 한 번 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다 해줘야 돼. 이건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 범죄들은 좀 잘 삭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아하. 본인들이 판단의 부담을 지기 싫은 기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도 불명확하다 보니 네. 이 가짜 뉴스가 빠르게 지금 삭제되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포털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이름이 거론됐고 신고하면 뭐 바로 일단 블라인드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블라인드 처리까지는 포털 같은 경우에는 예.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런 거예요. 아까 손 변호사님 힌트를 주셨는데 혐오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 게 유럽 같은 경우 특히 혐오 관련은 아예 법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고 외국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쪽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매긴다라고 엄포를 안 했기 때문에 근거 법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뭐 허위사실이건 진짜라고 모욕이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법적인 침해인 거고 나머지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이게 뭐가 가짜 뉴스고 그중에서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근거 규정이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너네 나라에도 근거가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죠. 또 그리고 구글 코리아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준수를 하겠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 구글은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문화, 언론,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각자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에 아예 명예훼손이나 무슨 또 뭐 있죠? 뭐 선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언론의 출판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뭐 공중도덕 이런 걸 가지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예, 예. 미국 수정헌법 보면 1조인가 2조인가 보면 어떤 경우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미국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구글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법무부가 지난주에 허위 조작 정보 처벌 강화 방안을 밝혔는데 유튜브 1인 방송에 대해서도 언론사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언론사 보도에 준해도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첫째로는 언론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거르고 거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언론도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에 큰일 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 대해서 허위 정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거론 장치가 끈질이 있으니까 그게 적지 않은데 예. 예전에는 언론사도 충돌을 많이 일으켰죠.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유튜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혀 거치지 않고 있으니까 예, 예. 그 과정을 앞으로는 좀 거쳐 나가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 어떻게 더 확산되고 또 진전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3변 시대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완소 빼뜨리셨는데. 예? 완소 빠뜨리셨는데. 완소 뺐습니까? 예. 이런 완소 손정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